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까지 시장이 보내고 있는 시그널들, 좋지 못한 신호들을 계속 받아내느라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죠. 어땠나요? 근데 9월 달은 상당히 좀 투자자들에게는 처참한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9월 달에 지금 미국 쪽 다우가 한 8.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이 9.3%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두 자릿수를 하락했네요. 10.5%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겠죠. 9월 달에 코스피가 무려 12.8%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6.65%를 하락하면서 거의 폭락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52주 저점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여드리는 그림이 제가 지난주에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때는 33% 정도 하락이었었죠. 그런데 지금 또 좀 빠지면서 이게 지난주에 2%만 빠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 계산은 35% 정도 하락한 이 계산은 3,300포인트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점에서 한 33.62% 정도 하락했다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 과거에 비해서 과연 이 하락이 충분한 상태인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다라면요. 지금 현재 저 S&P 500 기준으로 25.58% 정도가 빠졌고요. 9월 말 기준. 코스피가 35.62%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평균만 보더라도 이 경기 침체가 있었던 그때 S&P 500은 36%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 시장은 51%가 하락했으니까 아직까지 과거에 미국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그때 하락폭에 비해서는 좀 충분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물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을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PC가 발표가 됐었죠. 자, 헤드라인 PC는 6.2% 정도로 전월은 6.3%였는데 전월보다는 소폭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었지만 지금 달러 강세나 유가 하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같은 경우는 4.9%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예상치가 한 4.7% 정도였으니까 그 예상치보다도 훨씬 강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 PC 수치 같은 경우도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물가 지표는 연준의 매파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수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물가 지표만 본다라면 시장에는 좀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매파 정책에 의해서 강달러 현상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우려의 목소리들도 좀 많죠. 자, 매파 연준에 의한 강달러 현상은 미국 외 국가에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대해서도 좀 시끄러운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좀 작은 국가들, 이런 국가 쪽에는 조금 위기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블룸버그 쪽에서 나온 뉴스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하고 태국의 바트와도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통화다라는 그런 기사도 좀 있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한 4,639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그런데 많이 줄었죠. 지금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보면 4,364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작년보다는 약 한 274억 달러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외환보유고가 4,360억 정도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외환
위기 뭐 이런 걸 걱정할 단계까지 온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뭐 성급한 정책으로 이 외환 보유고를 좀 소진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뭐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그런 어떤 표적이 된다든가 뭐 그런 부분만 없으면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위기 관련된 위기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간에 나오고 있는 이런 외환위기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증시로 좀 넘어가서요. 현재 증시 상황도 지난 9월에 정말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바닥 신호를 찾는 분위기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던데요. 차트 좀 읽어주세요. 예,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3대 지수가 2%씩 이상 다들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자, 이런 것들은 일부 우려감을 주던 영국 쪽에서 감세안에 대해서 일부 철회를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지금 뭐 영국의 국채 금리를 끌어내렸고, 그리고 또 그게 또 미국의 금리를 끌어내렸고, 요게 또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단기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매수세가 유입된 그 결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의 교두보는 마련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주봉으로 이렇게 좀 놓고 보면요.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저점을 지금 주봉상으로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기술적으로는 이거는 새로운 바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코스피 차트를 말고 파생시장 쪽으로 들어가 보면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선물시장 수급이죠. 자, 제가 매주 이 부분은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현재 지금 지난주 수, 목, 금 이렇게 3일 동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죠. 뭐 대략 이렇게 보더라도 1조 3천억 가까운 뭐 그 정도의 3일 동안 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미결제까지 이렇게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부는 급락하는 과정에서 좀 매도 쳤던 부분들을 청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물 시장의 수급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현물 시장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주 목금 이렇게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보다도 더 지금 결정적인 게 옵션 시장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옵션 시장이 힌트를 그렇게 자주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이 옵션 시장의 수급은 체크를 하는데요. 자, 지금 9월 만기 이후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콜옵션 쪽을 434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콜옵션 매수 같은 경우는 오로지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아마 뭐 지난주에도 주가가 좀 빠졌으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지금 상당 부분 손실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더 결정적인 게 풋옵션 쪽으로 보는데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릴 때 지난주 화요일 날 출연해서 외국인들 풋옵션 쪽에서 332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수급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반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계속 풋옵션을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만기 이후로 대략 한 866억 정도를 누적으로 순매도를 했고요. 지난주에 순매도한 것만 하더라도 820억이 넘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뭐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반등 시도를 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덜 빠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본다라면, 자, 이 금융투자 쪽은 주가가 올라가야 좋은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옆으로 기거나 올라가야 좋은 포지션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어쨌거나 공통 부분은 금융투자나 외국인이나 주가가 많이 빠지면 곤란해지는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즉 해석을 하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수급이다. 그리고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은 수급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굽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은요, 오늘 포함해서 이번 주는 4거래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증시 일정, 지수,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수요일 날 내일이죠.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요. 자, 요게 지금 오랜만에 좀 대면으로 회의가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뭐 지금 현재 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감들 요런 걸로 인해 갖고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유가를 어떻게 해서든 잡아놓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러시아나 뭐 그런 쪽에서 100만 배럴 정도 뭐 감산을 검토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뭐 100만 배럴 정도로 이렇게 줄인다라면 아무래도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뭐 단기간이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내일 ISM 서비스 지수가 나오고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약간 중요도는 떨어지더라도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자, 금요일에 비농업 일자리 수가 발표가 됩니다. 전월은 31만 5천 건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날 실업률도 발표가 되죠. 전월은 3.7%였었는데 요 실업률 지표나 뭐 이런 지표들이 좀 호조되는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라면 또 연준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10월 초니까 이달 통으로 이렇게도 한번 살펴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10월 달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시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적 나오는 거는 실적 전망치, 향후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수급 플러스 조금 희망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1월 7일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 그러죠. 항상 뭐 저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는 정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표를 모으기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뭐 친시장적인 뭐 이런 정책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래서 그런지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 10월 달은 대체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바로 다음 달이 선거가 되게 되니까요. 매파적인 발언들,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푸틴이 만약에 핵을 쓴다든가 이런 대형 악재들, 추가로 큰 악재만 없다라면 10월달 시장은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요, 오늘장 이제 반등을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반등하는 것과 바닥을 잡아서 더 밀리지 않는 것은 또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시장 보고 계시는지 오늘장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간략하게 봐주세요. 예, 지난 주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스피 시장이 60일 이격도가 89.87%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0 아래에서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시도되는 그런 구간이 나왔고요. RSI 역시 21.66% 정도가, 66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RSI도 마찬가지 과매도권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때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선물 시장 수급 관련 말씀드렸고 옵션 시장 수급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기술적인 부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파생시장 수급을 고려할 경우에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반등이 있더라도 이게 추세 자체를 돌려서 간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분명히 좀 이런 부분들은 제한이 있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대략의 반등 목표치는 2250에서 2300포인트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1차로는 설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 보시고요. 자, 뭐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지금 이제는 돌려서 간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반등 시 현금 비중 확대하자. 반등 시 매도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 짚어봤습니다. 시장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이겠지만은 오르더라도 너무 자신감을 얻고 들어가기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 좀 빠져나가보는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